오만 무스카트에서 들려온 협상 소식에 안도하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탄불을 버리고 장소를 옮겼다는 것. 언뜻 보면 평화의 신호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의 세계에서 갑작스러운 유화 제스처는 타협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는 가장 치명적인 미끼일 때가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협상 가능성에 취해 있을 때 이란은 이미 미군의 목줄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외교 무대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입니다. 드론이 격추되고 유조선이 나포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이란의 노골적인 협박이자 워싱턴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매일 아침 여러분의 주유비와 장바구니 물가를 뒤흔들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보이는 평화 뒤에 숨겨진 자본과 권력의 거대한 덫. 뉴스 헤드라인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살벌한 수싸움의 이면을 지금부터 냉정하게 파헤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불독 같은 협상가입니다. 그런 그가 이란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줬다는 사실,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이란이 협상 장소를 터키 이스탄불에서 오만 무스카트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백악관은 놀랍게도 이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위한 통 큰 양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예루살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비밀스러운 회동의 중심에는 이란의 특사 아바스 아락치와 트럼프의 사위이자 수석 고문인 제러드 쿠슈너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진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권의 핵심들이 직접 움직이는 체스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만일까요? 오만은 중동의 스위스로 불리는 중립지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이곳을 택한 진짜 이유는 이란에게 더 이상 도망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가 원하는 장소까지 갔다. 그런데도 협상을 걷어찬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에게 있다는 명분 쌓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성동격서의 전략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치는 격입니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이미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오만에서의 회담이 진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군부는 주변국들을 압박하며 대이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외교적 해빙 무드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전쟁을 위한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상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칼을 꽂는 것이 비즈니스와 전쟁의 공통점입니다. 오만의 화려한 협상장 밖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는 이미 그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 뒤에 숨겨진 진짜 흉기가 무엇인지 이란이 보낸 소름 끼치는 대답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실행 10분 전에 전격 철회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를 두고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라며 비웃거나 미국의 결단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라는 희대의 승부사를 너무나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는 지금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냉전 시대에 사용했던 미치광이 전략을 아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줌으로써 싸우지 않고도 굴복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이라는 당근을 던지며 한 발 물러서는 척했던 바로 그 순간 워싱턴의 군사시계는 오히려 3배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실제로는 페르시아만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편대를 출격 대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구사하는 화전 양면 전술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외교적 미소를 짓고 있지만 책상 아래에서는 이미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칠 듯 하다가 멈추고 달래는 듯 하다가 다시 조여오는 미국의 변칙적인 행보 때문에
방어 태세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 압박이 단순한 과시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미군의 거대한 병력 이동은 이란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군사적으로 파멸시킬 준비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협상에 나오더라도 이미 포위된 상태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안심시켜 방어벽을 허문 뒤 더 깊숙한 곳을 찌르기 위한 치명적인 엇박자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미국의 계산된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들 또한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심리전으로 판을 흔들려 할 때 테헤란은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바로 바다 위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을 납포하려다 미군의 경고에 도망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다 위에서 벌어진 수싸움의 본질을 전혀 읽지 못한 것입니다. 스테나 임페로우 사건과 샤헤드 129 드론의 격추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 해군의 교전 수칙과 대응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이란의 치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배를 뺏고 싶었다면 미군 구축함이 오기 전에 이미 납치해서 이란 영해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미 함정이 언제 도착하는지, 경고 사격을 하는지, 아니면 조준만 하는지 그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밝힌 이 배의 정체입니다. 스테네나 임페로우는 단순한 민간 상선이 아니라 미군의 군수물자 보급망과 연결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이란은 정확히 미군의 보급로를 찌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언제든 너희의 밥줄을 끊을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벌어진 드론 사건은 그 경고가 허세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인 샤헤드 129가 미 해군의 자존심인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으로 돌진했습니다. 레이더 신호까지 끄고 은밀하게 접근했지만 미군은 즉각 F-35 스텔스 전투기를 띄워 가차없이 격추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박살난 그 자리에 이란은 보란듯이 두 번째 드론을 또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이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군은 두 번째 드론이 공격용이 아니라 정찰용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우리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고, 미국은 너희가 보는 것쯤은 허락해주겠다는 무언의 자신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대화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능력을 뻔히 알면서도 방아쇠를 당길 명분만을 찾고 있는 이 숨막히는 대치 상황. 이란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군을 괴롭힐 더 더러운 손을 준비해뒀습니다. 정규군이 아닌 그림자 속에 숨은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정규군만으로 미군과 정면 승부를 벌인다면 승산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테헤란의 지도부도 이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면전 대신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회색지대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며 상대를 서서히 말려죽이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직접 피를 흘리는 대신 그들의 아바타, 즉 대리 세력들을 전면에 내세워 미군의 힘을 빼놓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시리아 정부군,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바로 이란이 숨겨둔 진짜 발톱입니다. 특히 그 예멘 후티 반군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규군도 아니면서
홍해와 바벨만대 폐업을 사실상 봉쇄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작 수천 달러짜리 드론과 구형 미사일로 미군 구축함이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쏘게 만듭니다. 가성비가 맞지 않는 소모전으로 세계 최강 미군의 재정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참지 못하고 이란 본토를 타격하는 순간 이 잠자던 세포 조직들은 중동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미군이 이란 한 곳을 칠 때 미군 기지가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랍에미리트 등 10군데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는 암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곰을 상대하는 벌떼와 같습니다. 한 방에 강력한 펀치는 없지만 끊임없이 쏘아도 되며 거인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제풀에 쓰러지게 유도합니다. 이란은 자신이 직접 링 위에 올라가지 않고도 미국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 영리한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동에는 이란의 복잡한 회색지대 전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통제불능의 맹수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맹수가 사슬을 끊고 나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워싱턴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텔아비브는 이미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의 핵무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종망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만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동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독자적인 군사행동 이른바 플랜 B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제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장면은 이 긴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상적인 외교 방문이라면 경제 관료들이 배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모사드 국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제 제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무기나에 혹은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란을 타격할 구체적인 작전 회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이 흘린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12일 단기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여 벌집을 쑤셔놓으면 이란은 보복을 위해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나 UAE에 주둔한 미군 기지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노림수입니다. 미군이 공격받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협상 타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방아쇠를 당겨 미국을 강제로 전쟁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미국이 원치 않아도 자동 참전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 가능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사드 포대와 이지스 어슈어 시스템을 급파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늘린 것은 단순히 이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를 사고의 뒷수습을 위한 보험 성격이 짙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쏟아질 때 그 파편이 미군의 자산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2중 3중의 방어막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공격받을 때 미국이 절대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단순히 동맹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 정가 깊숙한 곳에 그들이 심어놓은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에 가능한 배짱입니다.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돈으로 완성되는 법입니다. 정치는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 돈으로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위험한 도박을 알면서도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내 최강의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아이팩이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위해 무려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단순한 정치 후원금이 아닙니다. 워싱턴의 정책을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입막음 비용이자 확실한 보험료입니다. 미국 선거판에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는 접전 지역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는 위력적인 액수입니다. 아이팩은 이 돈을 무기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을 정밀 타격하여 낙선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충성스러운 의원들로 의회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조차 이스라엘의 강경 노선에 섣불리 반기를 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자금력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소신을 지킬 정치인은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그에게 유대계 자본과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의 지지는 절대적인 상수입니다. 그가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서는 배경에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들의 압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도 워싱턴의 큰 손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평화협정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동의 운명은 테헤란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워싱턴, K-스트리트의 로비 사무실에서 결정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거래가 가져올 경제적 청구서는 고스란히 전 세계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갑을 열어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치와 군사 이야기가 먼 남의 나라 일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계산기를 꺼내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산과 직결된 진짜 위기는 바로 이곳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25%가 통과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동맥입니다. 만약 이란이 벼랑 끝에 몰려 이 좁은 해협을 봉쇄하거나 기뢰를 부설하는 순간 세계 경제는 심각한 동맥경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의 지연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는 대재앙의 서막입니다. 시장은 이미 공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미 항모에 접근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 선을 위협하며 요동쳤습니다. 단발성 충돌에도 이 정도인데 만약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100를 돌파하고 $150까지 치솟는 오일 쇼크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운송비가 오르고 뒤이어 모든 공산품과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발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인플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초인플레이션의 쓰나미가 덮쳐오는 것입니다. 이란도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이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어야 한다면 혼자 죽지 않고 세계 경제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겠다는 태세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섣불리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을 타격하는 순간 그 불똥은 테헤란이 아니라 뉴욕 증시와 여러분의 주식 계좌로 튀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게임입니다. 지금 호르무즈의 파도가 거칠어질수록 우리의 매일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만의 비밀 협상부터 호르무즈의 위기, 그리고 워싱턴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까지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제안은 평화의 올리브가지가 아니라 상대의 목을 조이기 위한 밧줄일 수 있고, 이란의 침묵은 항곡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 명의 현장 지휘관이 오판하거나 무인기 한 대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소한 우연이 제3차 오일 쇼크라는 거대한 필연을 불러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9,500만 달러의 로비 자금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공존하는 이 네모칸 현실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 전하는 낙관적인 헤드라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해관계와 돈의 흐름을 냉철하게 직시해야만 나의 자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스 24시는 앞으로도 표면적인 사실 전달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의 맥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치킨 게임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와 분석은 국제 정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투자를 비롯한 모든 중요한 결정의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밝혀둡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중심을 잡는 지혜가 필요한 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